식사들 하셨습니까? 요즘 라이딩하기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날씨도 좋고 지역 축제도 많고 단풍도 풍경도 보기 좋은 가장 좋을 때죠. 간만에 라이딩 간다고 설레서 전날 열심히 준비하고 밤잠도 설치고 출발한 라이딩인데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라이딩을 망치진 않지만 아이씨 하는 가벼운 실수들을 좀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식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50대가 넘어가면 생기는 것이 노안과 건망증입니다. 노안은 40대에도 오고 50대에 넘어서 60대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건망증은 50대가 기준인 듯 합니다.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좀 일찍 오는 듯 하고요. 저도 연식이 되다 보니 요즘 멀티가 안 됩니다. 나갈 때 이것저것 저거 챙겨서 나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나가서 보면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겁나 짜증나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5개까지는 실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2-3개도 좀 힘듭니다. 여러분도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손 닿는 곳에 메모지와 볼펜을 항상 놓고 메모하는 습관을 들였는데 이제는 어디에다 메모했는지를 까먹어서 찾을 때가 있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60대 중반인 아는 분에게 하니까 본인 와이프 둘 다 아파트 주차장 나가는데 집에 6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들 집에 김치하고 반찬 갖다 주려고 멀리까지 갔는데 김치를 안 가져왔다는 그런 이야기. 이런 면은 남자가 그래도 좀 나은 편이긴 하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비슷해지는 모양입니다. 세월이야 합니다. 오토바이 라이딩도 마찬가지죠. 라이딩 출발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가거나 잠시 정체해서 미안한 순간 아이씨 하는 순간 참 어이없는 순간들을 오늘은 모아봤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간다는 느낌으로 가벼운 에피소드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영상 찍는 분이 많이 늘었죠. 유튜브를 하든 블랙박스로 활용을 하든 웬만하면 오토바이에 카메라를 장착하는 경우도 많고 헬멧에 액션캠을 달고 라이딩하는 경우가 많죠. 전날에 열심히 메모리카드 포맷하고 챙겨 놓았는데 막상 사람들 만나러 약속 장소 가서 액션캠 키니까 메모리카드 없음일 때 환장하죠. 저도 이런 일로 집에 다시 갔다 온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메모리카드라고 해서 요즘은 마이크로 SD카드를 쓰기 때문에 요즘은 코딱지만 해서 잃어버리기도 쉽고 빼먹어도 표도 안 나는 크기라 간혹 빼먹고 안 가져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전에는 메모리카드가 가격이 비싸서 기가당 몇만 원이 넘었던 시절도 있었죠. 다시 사기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인터넷 가격 기준 128기가가 한 만원도 안하고 256기가는 한 2만원대 하죠. 그런데 하이마트 같은 데 가서 사면은 가격이 2배로 뛰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메모리 카드를 2개 사서 지갑에 하나 넣어 놓습니다. 하루종일 찍다 보니까 메모리 카드가 부족할 경우도 있고요, 입고 갈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하나를 더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액션캠은 액세서리도 많죠. 핸들 고정 마운트나 헬멧 마운트, 케이블, 보조 배터리 등 챙겨나갈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 하나만 없어도 못 써먹는 사태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엉성하게 달고 가다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큰 불상사가 생기죠. 뒤에 차가 밟고 지나간다든가 하면은 대형 사고입니다. 저도 핸드폰을 떨고 왔는데 다행히 차 사이로 떨어져서 큰 피해 없이 주워온 경험도 있고, 액션캠이 떨어졌는데 케이블에 꽂혀 있어서 날아가지는 않고 다시 살린 기억도 몇 번 있습니다. 그냥 오토바이나 가방을 하나 챙겨서 넣어놓고 꺼내 쓰게끔 하면 실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액션캠이나 핸드폰은 떨어져도 날아가지 않도록 케이블을 추가하거나 장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배터리를 엄청 큰 것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년 전 구입한 1000mAh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인스타 360 RS 액션캠 경우 하루 8시간 녹화를 하더라도 보조 배터리가 모자라는 상황은 없습니다. 더 큰 것들은 무겁죠. 가볍게 다니셔도 됩니다. 모자르면 오토바이 USB 전원을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 헬멧 턱끈을 안 하고 출발하는 경우나 아니면 버프, 바라클라바를 안 쓰고 출발하는 경우도 있죠. 출발하고 한참 달리다 보면 눈치채는 경우도 있고요. 환장합니다. 턱끈이 원터치인 경우에는 한 손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만은 턱끈이 디리기면은 한 손으로 채우기가 불가능합니다. 핸들을 놓고 채워도 되기는 하지만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갓길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채워야 합니다. 만약 버프나 바클라바를 안 쓰는 경우에는 헬멧을 벗어야 합니다. 저도 헬멧 위로 써보려고 했는데 절대 안 들어가더라고요. 간혹 마스크를 안 벗고 헬멧을 쓰는 경우도 있죠. 한참 지나면 귀때기 떨어집니다. 이상하게 귀가 아파서 만져보면 마스크가 걸려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환장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마스크가 헬멧을 벗어야 마스크도 벗을 수 있죠. 그래서 더 환장하죠.
셋째, 라이딩 자켓이나 바지 지퍼가 열렸을 경우입니다. 라이딩 자켓 지퍼는 대부분 끈이나 장갑을 끼고도 잘 움직이게끔 끈이나 손잡이가 넓게 되어 있지만은 달리면서 이런 조작을 하는 것은 조작이 쉽지 않기도 합니다. 특히 지퍼가 많이 열려 있으면은 절대 한 손으로 닫기 쉽지 않죠. 그렇다고 안 닫고 달리면 춥기도 하고 또 주머니에서 지갑이나 핸드폰, 담배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뭐가 떨어지면 주우러 가는 것도 참 민폐죠. 오토바이 세워놓고 한참 걸어가서 차가 달리는 도로를 헤매고 다녀야 겨우 주워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차가 그동안 밟아서 망가지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넷째, 헬멧 굴리기. 목적지나 휴식 타임이 되면은 오토바이를 세우고 답답한 헬멧을 제일 먼저 벗게 됩니다. 벗어서 99%는 안장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딩 글러브나 라이딩 자켓을 벗거나 하죠. 그러다 자켓을 벗다가 자켓 소매나 바람에 헬멧이 안장에 떨어져서 떼굴떼굴 굴르는 경우가 있죠. 저도 몇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실드에 스크래치도 나고 도색도 까지고 엉망되는 거죠. 특히나 아스팔트나 시멘 바닥에 구르면 답이 없습니다. 100% 긁히게 됩니다. 그나마 잔디밭이나 흙바닥 이름은 좀 덜합니다만 떨구는 순간 뭐 쌍시옷 나가죠. 요즘 헬멧은 고가가 많아서 실드값만 한 10만원대 가까이 합니다. 뭐 쌍시옷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에 쓰던 헬멧 실드가 깨졌는데 실드값이나 헬멧 값이나 뭐 비슷하고 오래 쓰기도 해서 아예 헬멧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헬멧도 두 번이나 땅바닥에 떨궈서 실드에 찍힌 자리가 생겨서 엉망인데 시야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냥 쓰고는 있습니다. 다만 떼굴떼굴 굴러갖고 도색이 까진 곳은 많습니다. 항상 헬멧은 백밀러에 걸친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백밀러에 걸쳐도 또 주행 중에 반사각을 조정해야 하고 또 안장에 올려놓다 보면은 또 떨구게 되죠. 항상 헬멧은 조심해서 다루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배터리 앵고 휴식이나 점심 식사하러 가서 모르고 안개등이나 전조등을 켜놓고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죠. 특히 요즘 전자식키가 적용되는 모델인 경우에는 마스터 스위치를 오프해야 전조등이 꺼지는 기종이 있습니다. 시동만 끄면 전조등과 안개등은 안 꺼지죠. 그렇게 되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나오면 시동이 안 걸리죠. 요즘 오토바이는 인젝션이라 밀어서 시동도 잘 안 걸리고 환장합니다. 뭐 보험 불러서 점프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 보조 시동용 배터리나 점프선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즐겁지 않은 경험이죠. 특히나 고급 기종 오토바이는 배터리 값도 장난 아닙니다. 거의 100만원에 육박하는 배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오토바이를 안 타는 여름이나 겨울에는 배터리 충전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려주면은 배터리로 2배 오래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알리발 충전기 얼마 안 하니까 하나씩 장만해서 한 번씩 물려주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맛집 문 닫음, 브레이크 타임. 멀리 달려가서 맛집이라고 갔는데 정기 휴일이거나 브레이크 타임으로 문 닫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집 아류로 하는 비슷한 종목을 하는 집으로 가서 먹고 나와도 영 분한 마음을 못 추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와볼지도 모르는 동네에 그 집 하나 바라보고 몇백 킬로를 달려왔는데 문 닫으면 그 황망한 기분 말로 못합니다. 특히나 아주 시골 동네 식당이라고는 그 집 하나인데 문 닫으면 진짜 절망적이죠. 다른 식당 가려면 몇십 킬로를 더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치죠.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카카오 맵이나 네이버로 확인하고 갑니다. 요즘은 블로그나 웹 정보에 정확히 휴무일과 브레이크 타임을 적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망하지만 않으면 거의 정확합니다. 더구나 잘 되는 대표 음식점은 망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일곱 번째, 볼트 빠짐, 부러짐. 저는 1년에 2번은 겪는 일입니다. 미라주 60에 달린 사이드 케이스 볼트가 1년에 한 2번은 부러집니다. 이제는 익숙해서 해결도 금방 합니다. 예전에는 처음 부러졌을 때는 어쩔 줄 모르고 농구기에 수리점 가서 돈 주고 해결했습니다만은 요즘은 길가에 잠깐 세우고 10분이면 해결합니다. 아예 사이드 케이스에 볼트와 너트를 챙겨서 다닙니다. 몽키 스패너도 같이 들고 다닙니다. 완전히 현장에서 복구가 어렵거나 심하게 손상되면은 케이블 타이로 대충 붙들어 매고 복귀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 아주 수리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빠지거나 부러지는 너트 볼트는 캔록을 발라서 조이거나 몇 개씩 가지고 다니면 편리합니다. 혹시 캔록 바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할 것이 한번 발라서 조이면 잘 안 빠지기도 하는데 이게 또 부러지면 빼기 힘들죠. 근데 열을 조금 주면 잘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캔록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서 나사를 힘주면 풀리는 제품도 있습니다. 아니면 스프링 와셔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되고 요즘 볼트 가게 가시면 안 풀리는 나일론 너트라는 것으로 조이면 절대 안 풀립니다. 다만 뻑뻑해서 조이기가 좀 힘든 면은 있습니다. 또 간혹 산길이나 시골길 커브길을 달리다 보면 반대편에서 바짝 쪼른 게 눈에 보이는 분들이 가끔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타라는 의미로 손을 흔들거나 아는 척 해주면은 커브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핸들에서 손을 떼고 손을 흔들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모습에 혼자 한참 웃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고개 까딱하고 그냥 목례하세요. 같이 손 흔들다 사고 납니다. 목례하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꼭 챙겨야 하는 품목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전날 챙기는 겁니다. 이게 몸에 배면 나중에는 체크리스트 없이도 몸이 알아서 챙길 정도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군대에서 빡빡 굴리는 것은 결국 몸이 즉각 반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평생 총기분해 사육술 같은 거는 잊어버린 경우가 별로 없을 겁니다. 잊으신 분들은 덜 구르신 겁니다. 예, 공수훈련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밥만 먹으면 착지 연습하는 거 환장합니다. 하루 8시간 2주 교육하고 일주일은 낙하를 하죠. 첫 주는 하루에 8시간 중 6시간은 착지 연습하고 2시간은 얼차례로 뺑뺑이 놉니다. 체력이 좋은 기수는 뺑뺑이도 좀 덜 돌죠. 뺑뺑이도 체력 훈련 일환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몸이 익히도록 훈련을 해도 결국 다리 부러지는 친구는 있더라고요. 아무리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완벽하라고 노력하면 할수록 실수는 계속됩니다. 나이는 못 속이는 겁니다. 나이를 거스리려고 하면은 더 피곤하고 실수가 부각되고 힘들어집니다. 예전에 할머니가 살아계셔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나이 들어서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눈에 많이 보이고 많이 들리면 근심걱정만 늘어나니 적당히 보고 적당히 들으라고 신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반백년 살아보니 이제는 이해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옛날 생각하면서 나이 잊고 산다고 하시면 과욕이고 과신이죠. 프로스포츠 선수도 생면 연장이 됐다고 하지만은 극강의 유연성이 필요한 종목은 20대가 선수의 생명의 한계고 일반 스포츠도 30대가 넘어가면 수명이 다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40대 50대인데 20대 청춘을 훈련해내는 것은 과신이고 만용입니다. 과욕이고요. 절대 20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정신적인 신체 능력도 체력도 절대 비교가 안 됩니다. 다만 꾸준히 관리를 한다면 떨어지는 속도는 다소나마 늦출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절대 비교는 안 되는 일이죠. 놓아줄 때 적당히 놓아준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게 라이딩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속도감, 균형감과 반응속도 어느 것 하나 젊은 시절 따라갈 수 없으니 적당히 놓아주면서 감안하시고 라이딩을 하셔야 합니다. 저 또한 20대 대비 50%, 30대 대비 30%, 40대 대비 20% 줄여서 오토바이를 탑니다. 확실히 신체 능력이 줄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절대 과신, 과욕, 만용을 부리시면 안됩니다. 이런 사소한 실수는 안전에 크게 영향이 없는 일이지만은 라이딩하다 실수하면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대처 요령이란 영상 댓글 중에 인상 깊은 댓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겪어본 사람, 뼈 시리도록 공감됨, 살아남은 자 한정. 안 겪어본 사람, 나 아닌 남 일임. 계속 타다 보면 겪어본 사람 되거나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나. 예, 공감이 가는 이야기죠. 저도 사고를 2번 경험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시절 친구와 88 몰래 훔쳐타고 사고 엄청 많이 치고 다녔죠. 그때 대부분 제가 운전하고 친구가 뒤에 탄 걸로 기억합니다만은 시골길 달리다 못 심은 지 얼마 안 된 논바닥으로 날라서 꽂혀보기도 하고요. 확장 공사 중인 도로에서 다리가 없어져 또랑으로 날라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또랑에 다리 공사하려고 모래를 잔뜩 쌓아놔서 하나도 안 다치고 살았습니다. 오토바이도 겉으로는 멀쩡했고요. 다만 논에 지득과 모래를 씻어내느라 고생은 했습니다. 한밤중에 오토바이 타러 나갔다가 진천서 밖에 빵꾸가 나는 바람에 눈 펄펄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진천서 청주까지 오토바이를 끌고 온 기억도 있습니다. 친구 가족이나 우리 가족이 이런 일을 알았으면 빗자루로 맞고 쫓겨났을 겁니다. 참 어려서 별짓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도둑질, 노름, 술주정 빼고는 다 해본 듯 합니다. 그래서 나이 먹고 조용히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주색잡기 빠지면 답 없죠. 늦바람이 무섭다는 말이 그냥 생긴 말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3000% 같습니다. 이러한 단순 실수는 익숙해지면 됩니다. 다만 라이딩 실수는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즉 실수하는 순간 늦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설마 나는 사고가 안 나겠지, 남들처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이죠. 겪어보지 나만 잘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지나 요즘 또라이들이 많아서 언제 어디서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경계하고 안전하게 라이딩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와 라이딩 스킬을 익히셔야 됩니다. 특히나 나이가 있는 중년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가끔 꼰주 부리다 사고가 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쟤나 나나 나이도 비슷한데 쟤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다 진짜로 죽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덤비셔야 됩니다. 택시나 화물 운전 무사고 30년 했다고 그 사람이 운전 스킬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인보다 안전하고 사고 안 나게 운전하는 스킬은 인정할 만하죠.
그러나 자동차 경주 선수처럼 드라이빙 스킬이 좋은 것은 아닐 겁니다. 오토바이 라이딩은 자동차 운전보다 10배 이상은 어려운 운전 스킬이 있어야 합니다. 속도에 대한 반응, 균형감, 기기 조작 스킬, 어떤 운전하는 기구보다 조작이 어려운 것이 오토바이입니다. 젊어서 배우란 말이 있죠. 골프도 당구도 취미도 젊어서 배운 사람이 잘합니다. 오토바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초보 때 뭣도 모르고 과역 부려선 절대 안 되는 그런 취미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취미가 얼마나 있을까요? 오토바이 못하는 것은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마시고 여럿이 라이딩 가면 솔직하게 말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말하셔야 됩니다. 아무 이야기 안 하면은 노드가 쏘고 나가면은 못 따라가겠다고 대회에서 이탈하시거나 속도를 줄여달라고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자존심에 따라가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오토바이는 빨리 속도를 내거나 코너를 멋지게 타는 것이 잘 타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없이 안 다치고 오랫도록 즐기는 사람이 잘 타는 겁니다. 즉 레이싱하는 레이서가 아니고는 30년 무사고 운전을 하신 택시, 화물차 하는 분들이 진정 잘하는 겁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 하시길 빌면서 즐거운 라이딩, 좋은 경치 구경, 맛있는 현지 음식 많이 드시고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